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에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림을 혼자 그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법한 질문을 골라보았고요. 그러면 Q&A 시작할까요? 독학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오히려 실력은 안 늘고 이상한 습관만 들까봐 무섭습니다. 계속 혼자 그려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식이 안 맞아서 관두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배우는 것이 꼭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건 진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어떤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드로잉이고 크로키인데 제가 배운 건 수채화나 소묘, 동양화, 조소, 종류가 너무 잡다 해서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배워서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드로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할 수 있죠. 진짜 하고 싶은 그림은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상한 습관이 들까봐 두렵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공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습관이란 게 남이 이렇게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전 그림을 그릴 때 마무리감 혹은 정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고 지금도 종종 듣고 있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완성이야. 그래서 저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꼭 내가 완전히 나아질 수 있는 일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뭐 완벽하지는 않은 존재고 난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야 해. 이상한 습관 없이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담 없이 그리는 사람이야말로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러면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니까 결국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취미로만 하긴 싫고 꼭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나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나 충고나 격려나 아무거나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음악하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예술은 뭔가 좀 신병 같다고. 돈 못 벌고 집안 사정 어려워도 하고 싶어 하면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하면 뭔가 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속 병이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내가 할머니가 돼서 그림을 시작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못한다고 내가 평생 그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다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망한다면 최대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소망하세요.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림은 낙서로 시작해 진로로 꿈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을 선택한 순간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금전적, 진로 고민과 좋아하기만 했던 그림이 짜증나고 우울감에 휩쓸리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니 낮밤 가릴 것 없이 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한마디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여기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주 불친절한 건데 앞으로 그런 시간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과 미술을 하지 않아도 겪게 되는 일이라는 절망과 감정은 평생 100살이 넘어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나랑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네? 싶다가도 이게 안 돼? 할 정도로 황당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허망함을 허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이라는 문구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슬픔을 슬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조금은 어른스럽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이게 슬픔의 모양새구나 하면서 담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감정이라도 그게 자신의 것이라면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좀 덜 미워하게 될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시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당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주말에 그려야지, 청소하고 그려야지 하지 마시고요. 당장 그림 그리세요. 지금 안 그리면 평생 못 그린다는 생각으로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내일도 안 할걸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안 하더라고요. 반고흐도 20대 후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미술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유튜브가 대박 난 거? 이게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렸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뭐 지금 다 지워서 찾으실 수는 없겠지만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엄청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중엔 그냥 내가 부족한가? 내 그림이 별론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날은 인스타그램에서 그림 밑에 태그를 왕창 다는데 되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 봐주세요! 구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긋지긋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쓰고 그림을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림을 다른 방향으로 의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좋게 봐주셔서 내가 이상하게 그려도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 근데 뭐 좋아요나 조회수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응이라는 건 솔직한 거니까 좋은 반응을 해주시는 것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저의 크고 소중한 사건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10보 정도 더가 있고 나만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머물고 있는 기분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건 좀 다른 시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남들보다 10보 정도 더 가 있는 입장이었던 적이 많아요. 일단 미술학원도 일찍 다녔고 학교도 재수 안 하고 현역으로 입학했고 휴학도 안 하고 23살까지 다니다가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제가 나이가 지금 28살인데 경력이 햇수로는 5년 차거든요. 굉장히 남들보다는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똑같은 정체와 답답함 그리고 뒤처짐을 느껴요. 생각해보면 남이랑 비교 안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앞서 살아왔으니까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멘탈 관리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럴 때 그냥 지구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준에서 생각하면 몇 살에 뭘 해야 한다는 그런 게 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지구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28살이지만 지구 기준으로 아무거나 해도 되는 젊은이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덜 막막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저희 모두 지구인 아닌가요? 너무 한국 기준에 맞추지 말고 시각을 넓게 우주 단위로 환기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10보 뒤처진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압박과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현님 미술 도구 중에 사도 계속 사게 되는 애정하는 도구가 있나요? 저는 노트인데요. 뒷장에는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소진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걸 핑계로 노트를 엄청 사서 사실상 노트를 사는 속도를 소진 속도가 따라잡은 적은 없습니다. 흔히들 쟁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저 지금 새 노트가 한 3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살 의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트를 발견하면요. 취업할 때 어떻게 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맥으로 하거나 구직 사이트에 지원하는 것. 생각보다 미술 쪽은 진짜 지인 추천, 인맥 이런 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대학을 왜 굳이 좋은 곳을 가야 하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선배들이 업계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확실히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고 그 학교 후배 중에 괜찮은 애들 없어? 라고 묻게 되고 이런 일이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니면 교수님 추천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나는 뭐 학교 혼자 다녀서 인맥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구직 사이트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흔히들 아는 서류, 포트폴리오, 면접, 실기 테스트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저는 유튜브에서 면접 팁 같은 거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취업도 솔직히 저는 운인 것 같아요. 예술의 상업성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물론 정답은 없는 난제지만 자신의 그림과 상업적으로 잘 되는 그림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면 둘 중 선택하기 쉬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상업성을 의식해서 그림을 그리면 진짜 뻔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어떤 그림 좋아하는지 잘 알거든요? 요 몇 년간 진짜 지겹게 이어지는 트렌드가 약간 손그림 느낌인데 서툴지만 두꺼운 선으로 되게 귀엽게 그린? 색깔 몇 개 안 쓰는 단순한 라인 일러스트 이런 게 되게 유행인데 저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죠. 혹은 사진 위에 뭐 두꺼운 라인으로 대고 그린 일러스트 그림들 뭐 이터널 선샤인이나 헐이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예쁜 영화를 보통 대고 그리죠. 이런 거를 에코백이나 폰 케이스로 만들면 잘 팔리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제 그림도 되게 상업적이겠죠? 뭐가 됐든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세요. 그 척도의 상업성은 내가 의도해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어쩌면 복불복인 요소입니다. 그거 신경 쓸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 그림도 남들은 좋아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냥 계속 그리세요. 그림 잘 그리는 기분은 어떤 느낌인가요? 뭐든 생각한 대로 그려낼 수 있다면 전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림을 그렇게까지 잘 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나름대로 그릴 수 있다고 쳐도 그리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분이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또 그림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리다 보면 또 내 생각이랑 달라지는 표현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이를테면 내가 여기를 선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걸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선을 쓸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잔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도 지겹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진 기분이 들지는 않고 세상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혼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그리기가 쉽지 않네요. 전공자도 아니고 취미로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리는데 일도 하고 바쁘다 보니 한동안 안 그리다 다시 그리려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니까 정말로 내가 그림을 스스로 그리지 않는 이상 그림에 대한 그 어떤 의무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맘만 먹으면 그냥 안 그리고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막막해서 저는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의 그림 그려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98% 정도가 제가 진짜 살면서 다신 안 봐도 무방한 인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미술 전공했다고 하면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게 진짜 좀 너무 싫더라. 너무 실례인 것 같아. 라고 넌지시 말하거나 싫은 티를 대놓고 내는 거죠. 혹은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회사 상사라든가. 저는 그러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그려줍니다. 근데 그쪽에서 또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돈도 안 줬잖아. 근데 워낙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재촉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하느라고 못했어요. 혹은 저 요즘 공부 중이라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 뭐 어쩌겠어요. 지가 자기 초상화가 내 업무보다 중요해? 돈 준다고 하면 그땐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냥 안 받고 안 그리는 게 더 나아요. 받아주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가 그린 이 그림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정리해두고 싶은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플랫폼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브런치, 텀블러,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편의성이라든가 플랫폼의 특성상
아직은 인스타그램이 그림을 올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인스타그램은 지고 있는 SNS라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플랫폼으로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이 그림을 올리기엔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경우 트위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트위터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의 그림쟁이 분들이 트위터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영어 질문인데요. 제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답변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당신이 예술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이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는 예술을 하는 한 항상 지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고요. 이따금 우리는 즐거워서 그리기보다는 잘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슬럼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뛰고 있으니 숨이 찬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 데 쓰나요? 솔직히 저는 그림을 매일 그리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밤에 그려요. 한 번 그리면 1시간씩 그립니다. 요즘엔 자기 전에 그림 일기를 그리는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많이 그리는 시간은 없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업로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그림을 업로드했었는데 그중에서 인스타 라이브 기능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비해 단순하고 정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저의 팁들이 작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답변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답변하지 못한 많은 질문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참고해서 영상으로 꼭 하나씩 좋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자막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0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